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틴어를 공부할 저는 김경민입니다. 오늘도 명언으로 배우는 라틴어 제4강이 되겠습니다. 어떤 명언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 시대의 많은 시인들이 또 철학자들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나에게 1000번의 키스를 해다오. 첫 시작이 강렬합니다. 굉장히.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사랑합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은 한계를 갖는 법을 모른다. 예. 멋있는 말일 수도, 무시무시한 말일 수도. 예. 사랑에 빠진 자는 미친 자들이다. 이거는 많이 인용되는 말이죠. 예. 사랑은 미친 짓이다. 사랑하는 자들은 미친 짓이다. 사랑은 미친 짓이다.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우리에게 알려진 말입니다. 자,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1000번의 키스를 해다오. 자, 라틴어로 한번 보죠. 다, 미, 바시아, 밀레. 다미, 바시아, 밀레. 다미, 바시아, 밀레. 이렇게 라틴어로 읽죠. 자, 문법적인 것도 한번 분석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달에는 일변화 동사죠. 다라는 형태는 도달의 동사의 2인칭 단수 명령법입니다. 너 주다니까 줘가 되는 거죠. 줘.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누구에게가 보통 역격으로 나오고요. 무엇을이 대격으로 나오죠. 그 정도 문법적인 지식 가지고 갑니다. 자, 미라는 말이 있어요. 미라는 말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라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데, 미라는 말은 또 시어로 쓰인 줄임말이에요. 원래는 미히라는 말이 있는데, 미히라는 말이 에고라는 대명사의 역격이에요. 역격은 보통 에게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죠. 나에게, 경우에 따라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원래는 미히나 시잖아요. 이거는 시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기 때문에 시어로 조금 줄여서 썼습니다. 자, 다음에 바시움. 음으로 끝나는 중성명사죠. 예, 바시움. 키스, 입맞춤이라는 뜻입니다. 남녀 간의 열정적인 키스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시움. 자, 그 다음에 밀레라는 말은요, 숫자로 1000을 나타내요. 숫자로 1000을 나타내는 단어다. 숫자 자체도 라틴어 문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냥 밀레는 일단 1000이다. 밀레니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좀 머릿속에 좀 남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다미 바시아 밀레 하면 줘. 누구에게? 역격에게. 나에게. 무엇을? 대격을. 바시아를. 바시움의 복수예요. 키스들을 숫자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밀레. 1000번의 키스. 1000번의 키스를 어떻게 합니까? 1000번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숫자겠죠. 물론. 나에게 1000번의 키스를 해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헐리우드의 왜 로마 시대를 다루는 영화에 보면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사실은. 실제로. 자, 이 시는 어디서 나왔느냐? 카툴루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카툴루스라는 시인이 있고요. 그 사람 시의 5번째 시의 7번째 행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를 조금 공부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툴루스라는 이름이 낯설은 이름은 아닙니다. 카툴루스를 다 좋아하십니다. 자, 그런데 카툴루스 번역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어요. 사랑의 감정을 번역해야 되는데 조금 그게 한국말로 옮기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번역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틴어를 배우셔서 내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 자, 사실은 다, 미, 바시아, 밀레 다음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뒤에 더 있어요. 거기까지 살짝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De in decentum, de in mille altera, de in secunda centum. 단어 체크해 볼게요. de in 혹은 de in de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나서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캔툼이라는 캔툼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보죠. 우리 캔툼은 숫자로 100을 나타냅니다. 우리 100년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센츄리잖아요. 센츄리를 생각하시면 아마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캔툼. 자, 그 다음에 알테르, 알테라, 알테룸은 또 다른
뭐 another죠, 영어에. 또 다른의 뜻입니다. 다음에 secondus는 secunda secundum 형용사죠. 뭐 아시겠죠? 두 번째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나에게 1000번의 키스를 줘. 해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1000번의 키스를 해다오. 대인데 그리고 나서 캔툰 바시아가 생각된 거겠죠. 100번의 키스를, 100개의 키스를, 즉 100번의 키스를 대인 혹은 대인데 그리고 나서 밀레 알테라 바시아가 생각됐겠죠. 1000번의 또 다른 키스를 대인 그리고 나서 세쿤다 캔툼 바시아가 생각됐겠죠. 두 번째로 100개의 키스를 합치면 나에게 1000번의 키스를 해다오. 그리고 나서 100번의 키스를, 그리고 또 다른 1000번의 키스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100번의 키스를 더해다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 내용도 보시고 숫자에 관련된 것도 좀 보시고. 예. 자, 그럼 이런 시를 쓴 사람은 누구냐? 가이우스 발레리우스 카툴루스죠. 시는 가이우스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 사람은 BC 1세기 때 살았던 사람이죠. 84년에서 54년도 30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연표는 정확하지 않아요. 30살에 죽었다는 것은 정확한데 태어난 생물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0살에 죽었다는 다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보입니다만, 예, 로마의 시인이고요. 서정시라 하면 좀 아름다운 느낌이 시지 않습니까? 특히 사랑을 주제로 많은 시를 썼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카툴루스 이전에도 사랑을 주제로 시를 쓴 사람이 있긴 했겠지만 본격적으로 시를 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까지는요, 신에 대한 경외심 아니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 주로 시의 소재였어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랑, 인간의 이야기를, 남녀 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로 쓴 사람이 이 카툴루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기는 따로 없지만 신시인, 새로운 시인이라고 불렸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주제였던 시절에 본격적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었다라는 거. 또 이후에 사랑의 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카툴루스의 이름으로 쓰여진 시가 대략 116편, 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116편인 것 같습니다. 116편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다미 바시아 밀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시인이 사랑하는 여인 레스비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여인인지 문학적으로만 존재하는 여인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뭐 실제로 있을 수도 있었겠죠. 뭐 이름이 레스비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이름이 다른 이름이지만 문학적인 이름을 레스비아로 붙였을 수도 있어요. 카투루스의 시에는 이 레스비아 여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인 레스비아에게 바치는 형식의 시예요. 예. 기존의 고루한 사랑의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시인의 화자,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스의 횟수를 말하면서 약간은 과장되죠. 예, 1000번의 키스, 100번의 키스. 예, 이 대목에서 화자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인용해도 좋을 만한 시구회인 것 같아요. 뭐 꼭 1000번이라는 거 숫자 1000번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은 키스를 해달라라는, 예, 어떤 사랑에 갈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죠.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긴데 라틴은 되게 짧네요. 예, 오디 et amo,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좀 보죠. 오디 et amo, et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amo는 아시잖아요. 나는 사랑한다가 되는 거죠. 그럼 오디라는 말이 미워하다가 되는 거고요. 1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랑 조금 다른 형식의 동사예요. 아직 배우지 않은, 저하고는 아직 배우지 않은, 예, 다른 형식의 동사입니다. 그냥 1인칭 단수 형태가 오디라는 것만 하나 알아두죠. 자, 그럼 나는 미워하고 나는 사랑한다. 사랑의 시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건 없지만 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겠죠. 너겠죠. 이 이야기를 듣는.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사랑합니다. 짧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순서도 나름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 역시 카툴루스의 시입니다. 카툴루스의 시 85번 시의 첫 번째 행에 나오는 시고요. 85번 시가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실제로. 예. 자, 그래서 카툴루스의 85번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인 레스비아, 역시 레스비아가 또 등장합니다. 레스비아와의 어그러진 사랑 이후 시인의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났다. 그런 구절이다. 사랑을 했다. 헤어졌다. 밉네. 근데 못 잊어. 여전히 사랑해야죠. 오디에트 아모죠. 사람의 어떤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 식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수하다고 여긴 사랑의 실패에 상대를 증오하면서도 한 구석에는 잊지 못하는 마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 모두 다 갖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인지상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증오하면서도 잊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다. 짧은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세 단어가 다 짧아요. 짧게 되어 있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식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러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진정한 사랑은 한계를 갖는 법을 모른다. 베루스 아모르 누름 노비트 하베레 모둠. 좀 깁니다. 설명할 것도 많아 보입니다. 단어 한번 체크해 보죠. 일단 베루스라는 형용사입니다. 베루스 베라 베룸, 진정한. 그래, 베리타스라는 명사 있잖아요. 진실. 거기에 형용사 형태예요. 베루스 베라 베룸. 그러니까 진실한. 그러니까 베루스 아모르니까 아모르가 지금 남성 명사고요. 노미나티브, 즉 주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베루스라는 역시 형용사도 남성 주격 단수 형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주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위트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노스코 노스케레라는 동사의 원래 퍼펙트 형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죠. 퍼펙트 완료형이다 이러면은 그냥 알게 되다. 그래서 현재형 퍼펙트 완료형이 돼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냥 노스코란 동사에서 파생한 말이다 정도만 알아두죠. 그 뜻은 지금 현재 알고 있다. 그래서 알게 돼서 알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뭘 알고 있어요? 목적어가 오거나 아니면은 부정형, 인피니티브 구조로 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부정형이 나왔어요. 하베레라는. 그러면 이 노스코 동사가요, 부정형하고 결합하면요, 부정형 하는 방법을 알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문법적인 요소죠. 예. 자,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베레 하는 법을 안다 이 뜻이에요. 하베레 하는 법을 안다. 하베레는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가지고 있는 법을 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뭘 가지고 있어요? 대격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이 모둠이죠. 자, 모둠이라는 단어 있나요? 여기 있네요. 남성 명사고요. 모두스, 한계라는 뜻이 있고요. 방법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계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한계를 갖는 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한 단어, 중요한 단어가 아직 번역이 안 됐죠? 그것이 눌름이죠. 눌름이 형용사입니다. 눌러스, 눌라, 눌름. 뜻으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뭐뭐 없는 아닌. 영어의 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 나는 돈이 없다. 뭐 제가 영어 강사는 아니지만 I have no money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no예요. 이게 눌름이. 역시 성수격 변화해야 되고요. 모둠하고 맞춰준 겁니다. 지금. 그러면 부정 문장이 돼야죠. 이제 왜 no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가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 한계를 갖는 법을 눌름이 들어갔으니까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 어떤 한계를 갖지 않는다. 그 어떤 한계를 갖는 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부정문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눌름이 빠지면 한계를 가진다라는 긍정문장이 되겠지만 눌름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은 부정문장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베루스 아모르 눌름 모둠 그 어떤 한계를 하벨에 갖는 법을 노이트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프로페르티우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의 두 번째 책에 15번째 시에 30번째 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왜 카툴루스 이후에 수많은 사랑의 시를 노래하는 시인이 많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명이 프로페르티우스입니다. 예.
자, 누군지 한번 보죠. 섹수스 아우렐리우스 프로페르티우스예요. 이름은. 자, 연표 보죠. BC 47년도, BC 15년도. 역시 기원전 1세기 굉장히 혼란했던 시절에 보냈고요.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팍스 로마 나라는 로마의 그 평화를 처음 맛본 시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 제정시대 초기, 제정이란 말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제정시대 초기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제위는 BC 17년에서 AD 14년인데, 이때 비가라는 장르가 있어요. 애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애가가 사실 한자로도 적으면 좋긴 한데 이게 슬픈 애자예요. 예,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픈. 또 비도 슬프다 할 때 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애가 비가는 슬픈, 가에 아마 사랑의 노래라는 말을 좀 더 붙인다면 슬픈 사랑의 노래 정도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문학 장르입니다. 애가 비가가. 라틴어로는 엘레기아라고 해요. 엘레기아. 예.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활동했던 애가 비가를 쓴 대표적인 시인이고요. 카툴루스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시인입니다. 4권의 책에 총 22개의 애가 비가가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주로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찬미이며, 1인칭 시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1인칭 시점으로 상대편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베루스 아모르 누울름 노윗 하벨의 무덤으로 다시 가보면 사랑의 극단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한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마지막이란 얘기잖아요. 한계, 끝이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극단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한계가 없다는 시인의 외침에는 계산이 들어있지 않다. 예. 갈 때까지 가자?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거지만, 또 계산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구절에 앞부분 구절도 유명한데, 앞부분 구절이 라틴어로 이렇습니다. Erat qui finem vesani quaerit amoris. 자, 에라트라는 말은 방황하다, 실수하다 이 뜻이죠. qui는 관계대명사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문법적인 얘기지만, 뭐뭐 하는 자는 실수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 방황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 하는 자냐 하면요, quaerit은 삼변화 동사로서 찾다의 뜻이에요. find라는 발견하다 말고요, look for, 수색하다, 찾다라는 뜻의 찾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finem이 끝이라는 뜻이에요. 대격이에요. 끝을 찾는 자. 뭐의 사랑? 뭐의? 아모리스의 끝. 아모리스는 아모리의 속격이니까 사랑의 끝이잖아요. 사랑이 형용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사누스,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사랑의 끝을 찾는 자는 실수하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진정한 사랑은 한계를 갖는 법은 모른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뒷부분이 주로 유명한데 앞부분까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친 사랑의 끝을 찾는 자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한계를 갖는 법을 모른다. 이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잘 어울리는 하나의 식구고요. 좀 처절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식구이기도 합니다. 프로페르티우스의 이런 시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사랑에 빠진 자들은 미친 자들이다. 또 좀 더 쉬운 얘기로 사랑은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이런 표현 여러 군데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죠. 아만테스, 아멘테스. 운을 참 잘 맞췄어요. 운을 참. 아만테스, 아멘테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아만스 그러면요. 이건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분사라는 것인데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형용사로 봐도 괜찮아요. 뜻은 사랑하고 있는,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역시 형용사니까는 겹변화를 해야 되고요. 3변화 형용사예요. 예,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그래서 아만티스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발음이 비슷하지만 아멘스라는 것이 있어요. 아멘스. 구성은 다릅니다. 아만스 할 때 아는 단음이지만 아멘스 할 때 아는 장음이에요. 그 다음에 A가 E로 바뀌어져 있죠. 우리 맨스 기억하십니까? 맨스 정신이란 뜻이에요. 정신.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없다는. 아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예.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속격이 아멘티스 이렇게 변하는 3변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또 형용사는 명사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만스 하면은 사랑에 빠진 남자 혹은 여자를 가리켜요. 복수 형태가 아만테스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남자들 혹은 사랑에 빠진 여자들 합쳐서 사랑에 빠진 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스가 명사로 쓰이면요, 제정신이 아닌 남자 혹은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는 뜻이 돼요. 복수 형태로 쓰이면은 그것이 아멘테스인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되는 거죠. 동사는 생략됐죠. 뭐 굳이 넣는다면 순투 같은 말이 생략됐죠. 비동사에 해당하는. 그러면 아만테스, 순투, 아멘테스인데 뭐 순투가 빠져서 조금 더 박자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만테스, 아멘테스. 사랑에 빠진 자들은 미친 자들이다. 좀 더 쉬운 얘기로 사랑은 미친 짓이다. 이 말은 테렌티우스라는 코미디 작가입니다. 코미디 작가예요. 우리 로마 시대에는요, 극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코미디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코미디 작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테렌티우스라는 코미디 작가가 있고요. 코미디 작품 중에 안드로스의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안드로스는 그리스 에게에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온 여인, 안드로스 출신의 여인이 안드로스의 여인. 218이라는 것도 역시 이 코미디나 아니면 비극이나 희극, 전부 다 코미디나 트레지디, 비극이나 희극은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에요. 운문이다 보니까 행으로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스의 여인이라는 작품의 218번째 줄에 나오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테렌티우스라는 작가의 이 작품을 보게 되시면 218줄을 찾아보시면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자, 테렌티우스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죠. 푸블리우스. P라는 말은 푸블리우스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푸블리우스 테렌티우스 아페르. 기원전 195에서 159. 이야, 옛날 사람이에요. 굉장히 연대가 오래된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의 희극 작가예요. 희극 작가. 자, 아페르라는 이름은요, 아프리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페르라는 이름 자체가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식이 있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알아본 주인이 교육을 시켰고요. 이 테렌티우스라는 성은 주인의 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보통 주인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거나 그럴 때 본인의 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었는데 주인의 재능을 보고 아마 자기 성을 줘서 아마 작품 활동을 하게 했던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작품이 전해지고요. 그리스 희극, 또 희극은요, 그리스도 강세예요. 그 전에 이미 그리스가 희극, 비극에 전부 다 강세를 보였어요.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희극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테렌티우스. 보통 우리는 테렌티우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테렌티우스의 희극 중 하나인 안드로스의 여인이라는 작품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아만스와 아멘스의 발음 비슷한 점을 이용해서 입에 착 달라붙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에 빠진 자들은 미친 자들이다.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다. 이 작품은 테렌티우스의 첫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스의 흑작가 중에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코미디 작가입니다. 메난드로스라는 작가 작품 자체는 몇 작품 남아있지 않은데 메난드로스에 대한 평가된 글들이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코미디 작가입니다. 그리스의 코미디 작가입니다. 이 작품을 개작한 걸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뭐 창작이 아니라 메난드로스의 작품. 뭐 한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범민하다가 행복해진다는 대략의 내용입니다. 대략의 내용. 예,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예,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읽거나 여러분들이 독서할 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희극이긴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웃는 관점과 한국 사람들이 웃는 관점이 달라서 안 웃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을 대하는 우리 경건한 자세로서 대한다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4개의 명언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죠. 나에게 천번의 키스를 해다오. 명령법으로 시작하는 강렬한 문장. 도, 달의 동사의 명령법인 달을 이용했죠. 다미바시아 밀레. 천번의 키스를 나에게 해다오.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사랑합니다.
길지만 라틴어 원문은 짧은 단어 세 단어입니다. 이렇죠. 어디? at amor. 진정한 사랑은 한계를 갖는 법을 모른다. 좀 긴 문장이었죠. 긴 문장.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문장. Veros amor nullum novit habere modum. 이런 긴 문장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들은 미친 자들이다. 이것도 간단하죠. 라틴어로는. 아만테스, 아멘테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4개 정도의 한번 대부분 시였죠. 식구를 좀 봤는데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대인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인 면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로마인들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했으며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이러한 명언 혹은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기회를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또 우리가 고전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전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식의 사랑을 했는지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